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10월 21일 금요일 새벽 1시입니다. 大家好，我是 제이슨 킹 라오시. 중국어로 한번 해봤어요. 자, 대치동 초등수학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목적은 의대 아닙니까? 의치한 약수. 의치한 약수인데 의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수학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황소입태 성공한다. 실력반 이상 성공한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공부한다고요? 최소 초육 수산화 원수학 황소 생수 들어가라고 그랬죠? 돌파 원수학 황소 생수 목표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초등수학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돌파 원수학, 황소 생수. 자, 목표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의대가 목표인 학생은 황소 돌파 깁생 가면 되고, 초육에 수상반 또는 수화반. 그게 아니라 스카이가 목표다, 내신 잘 따야 된다, 외대부고 목표다, 그러면 확실하지만 확실하게 천천히 깁생 가라 그랬죠. 자, 모두가 천재가 될 수는 없어요. 빨리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CMS나 황소 시험을 보면은 천재성을 떡잎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 6일에 다 시험 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거의 다 마감이니까 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천재는 대기만성형인가 떡잎형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첨삭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매니저처럼, 선생님이 그림자처럼 입태 관리 뿐만 아니라 성적 관리, 숙제 관리까지 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칭찬도 해주고 전문 선생님이 있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홍콩은 제외입니다. 기본 개념과 기초를 학습하지 않은 아이는 초2, 3 황소 입태는커녕 초6, 중1에 수상반도 못 들어갈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개념이 중요하다는 개념 타령은 이제 그만하자. 대치동 아이들이 개념 모르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심화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심화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수학상해 또는 수학하에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거기서 다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돌파를 들어가도, 수학 하반을 들어가도 선생님 누구 만나에 따라서 꼴찌가 3등 하는 경우도 있고요. 3등이 꼴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숙제 없는 학원의 장단점이 뭐냐 이거죠. 애들이 하도 바쁘니까 숙제 없는 학원까지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홍콩은 언제 하냐, 혼자 공부는 언제 하느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탑티어라는 학원도 있고 황소라는 학원도 있는데 그것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치동 초등수학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수학의 문제점 뭐냐, 초등수학이 초2나 3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수학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기본 교육과정 심화를 안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냥 최상위하고 최상위 S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교육과정도 제대로 안 하고 성대경시만 풀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수학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무시하고 계속 사고력 수학만 한다고 해서 애들을 흥미를 더 잃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볼 거는 최상위 S, 최상위까지 보시고, 예? 가능한 한 점프왕도 보시면 좋겠지만, A가 거부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1031도 그냥 입문만 하시고, 시험 보세요, 그냥. 예. 그리고 애들 더 놀리십시오. 초2 때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초3이 되면 좀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집중력이 되는 애들 얘기지, 집중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1시간 반짜리 시험 보는 건 애들은 고역입니다. 80분이죠. 80분 시험 봐야 되는데, 항소 가서, 예? 도중에 못 나옵니다.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도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애들은, 항소 시험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자르고, 심화 위주로 하셔야 돼요. 사고력은 버리고. 예. 물론, 100%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어려운 걸 해서 애한테 흥미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황소 초3 때 시험 봐서 초4 때부터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초2, 3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학원, S 학원, F 학원 뭐 이런 데 있죠? 사고력 학원, M 학원, S 학원 뭐 이런 데.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거 딱 한 개만 하면 되시지, 뭐, S 학원, F 학원, M 학원 다 다닐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소 실력반이면 충분하고요. 초 2학년 11월 1분반이라도 훌륭한 거예요. 상위 10% 안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 운동, 영어 공부도 게을리 하면 안 되겠죠.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서 운동, 영어 공부도 잘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너무 압박 주면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초6 또는 중1에 고등 수상하면 매우 훌륭한 의대 준비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제가 노래를 부를 정도로 초6 중1에 수상반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의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의대 못 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제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서도 뭐 30점 만점에 24점도 있고 11점도 나옵니다. 똑같이 돌파 들어가도. 예? 그 다음에 스카이 목표가 되는데 의대는 아니다 이런 학생 있죠. 그러면 또 인서울 가는 수도 있겠죠. 원래 목표 의대는 애들이 스카이 가는 거고. 예? 어쨌든 그러면 중1에 돌파라도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돌파 항소라도 수학의 샘반이나 기본 정석반 가시면 되고요. 중2 때 수학 상반이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중2 때 수학상 처음에 하는 애들은. 옛날 얘기지만 중경외시 동건 홍숙은 아주 옛날 얘기죠. 그런 애들은 이제 중3에 수상을 보는 애들은 이런 대학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3에 수상을 보면 굉장히 늦은 거죠. 지방대 전문대는 자기 학년에 자기 학년하고 겨우 보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 모두가 다 영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단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를 영재를 KM으로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초 2, 3 때 황소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물론 1품반 제외입니다. 실력반 이상, 심화반 이상, 경시반 하면 무조건 KM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요즘 KJMO도 있죠. 그거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초6에 수상화를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좀 만들어진 천재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중등시반 얼마나 잘하는지를 제가 테스트를 할 거고요.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의대, 법대 결정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1차에서 대부분 KMO가 결정이 나고요. 2차까지 가지 않아도 초유기의 수상화 입반 테스트 통과하지만 차라리 통과하더라도 KMO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CMS에서. 그래서 초6 중1이 KMO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초6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물론 초5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 능력이니까. 그 다음에 3차 판단 기준. 그건 좀 늦긴 한데 중2 때 중간고사 볼 때니까 이거는 아무리 늦어도 현 중1이라고 한다면 겨울방학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깁생을 바로. 여기는 또 깁생입니다. 그때는 이제 내신 결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신이 계속 처음부터 잘 나오면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깁생을 보내게 되게 돼 있어요. 깁생은 1년짜리, 2년짜리 학원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치고 나가는 애들은 KMO 무조건 한다. 응? 실력 심화반, 경시반 정도 이상.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낙하산으로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편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또는 뭐 일품반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수상화 가기 전,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프라임반으로 중1, 중2, 중3 다 끝낸 애들 있죠. 그래가지고 입반 테스트를 보면은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수업을 받은 다음에 시험 대비를 한 2달 정도 하고 수상화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의대로 가는 코스가 되는 거예요. 초6에 수상화 입반 테스트 들어가면. 떨어지면 의대 못 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3차 판단 기준은 예비 중1이 됐을 때 또는 예비 중2가 됐을 때 깁생 시험 봐서 들어가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초6에 수상화 입반 테스트를 떨어지면 딱히 갈 데가 이제 깁생이 하고 다른 학원들 있어요. 블루스카이나 이런데. 그런데 가시면 돼요. 물론 깁생과 블루스카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선행이 좀 늦다는 것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깁생 가면. 하지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건 확실해요. 거기 1레벨, 2레벨 애들은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적 마지막 판단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중2의 깁생 1, 2레벨을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합니다. 왜냐면 계속 이제 깁생 1레벨이 내신 제족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또 내신 보장을 못 해주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레벨, 2레벨 가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대부고 하나고 갈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4차 판단 기준도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내가 천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러면은 고1 수상 중간기말을 봤을 때 점수가 나오잖아요. 등급이. 똑같이 중학교 85, 90점 나와도 고등학교 나오면 1등급, 5등급이 똑같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중학교에서 90점 맞았는데 어떤 애는 1등급이 나오고 어떤 애는 5등급이 나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휘문고 단대보고 가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등급이 5등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미 이제 판단이 돼버리잖아요. 가능성이 낮잖아요. 내신으로 못 가잖아요. 그대를. 그때는 이제 막 과외를 막 엄청 바꾸시겠거든요. 찍기 학원 찍기 과외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솔깃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날립니다. 거의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의대는. 그러니까 고1 때 내신이 1, 2등급 못 나오면 의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2 때 역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고2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재수하면 되겠죠? 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오면 현역이 더 재수보다 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6차. 고3에 막 잠 안 자고 미친듯이 했다. 그래서 의대 가는 애가 있습니까? 그런 애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3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자기 점수다. 예? 고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3차까지는 되는 거예요. 3차. 3차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내신이 퍼펙트 나오면 이제 외대부 기대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자사고에서 이제 무조건 내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외대부가 하나고 튀어버리고 과거로 튀어버리고 그러면 남는 애들이 자사고에서 이제 짱인데 그 짱인 애들이 여기 3차에서 성공하는 애들이 아니고 3차에서 떨어진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치고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공한 애들은 이제 전교 20등만 하면은, 단대 보고 전교 20등만 하면 의대는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재수가 나눠지는 거예요. 응? 지방대 의대 갔다고 또 재수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원은 잘하는 애들만 뽑아서 수업하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겉으로는 수준별 수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면에는 마케팅이 들어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수업도 편하고요. 그래서 학원 말만 들으면 레벨별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5레벨, 6레벨 나왔으니까 그러면 깁생 5레벨, 6레벨에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그게 쭉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튀어가지고 가는 경우, 승급을 해가지고 간다? 그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1, 2레벨, 3레벨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 치는 아이, 집중 못하는 아이는 아무래도 수업 깊이 이루어져. 그러면은 집에서 공부하라고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돌려보냅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개인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습관을 바로 잡거나 심리치료 또는 운동도 좀 하시고요.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서예도 괜찮고, 운동도 괜찮고, 그리고 집중 잘하고 온순한 아이는 학원 수업을 대부분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숙제도 잘하고 인내심이 있겠죠. 떡잎형이라는 것은 어릴 때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앉아있는 시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소 3시간, 1시간 반, 3시간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대기만성형은 천천히, 나중에 처음에는 시험에 떨어져요. 근데 황소도 떨어지고 아깝게 1점 차로 떨어지고, 근데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의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스카이가 항상 좋은 건 아닌데 선생님 실력이 있으니까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메이저 게임은 제가 수상반 입테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초 2, 3은 유전자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 5, 6은 진짜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는 겁니다. 고등수상반 입대로 일단 들어가시면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만약에 꼴찌한다, 그러면 추가로 과외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황소 초입 80%는 유전자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재 뭘로 준비했느냐? 그게 큰 의미가 없다. 교재를 3권 푸나 1권 푸나 칼럼은 간다는 거예요. 학교 칼럼은. 응? 하지만 어떤 스타일인지는 알 수 있겠죠. 수업을 좀 들으면. 그리고 시험 준비를 많이 하고
교재를 막 13권 이렇게 막 풀로 제낍니다, 애들이. 그거 다 나열을 할 수도 없어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온라인 유튜브 깨봉 수학 이런 것도 막 보는데 그렇게 나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책 푸는 게 나아요. 책을 이렇게 생각해서 푸세요. 이렇게 올림피아드 1, 4과정까지 다 푸세요. 시간 안 되시면 1과정만 풀어주셔도 되고. 좀 많이 과학이 어렵거든요. 3% 올림피아드 보통 1과정만 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심화 실력 가고 싶으면 2과정 조금 건드리고요. 네. 보고 가면 확률이 높아지기도 당연히. 왜? 남들보다 많은 지식이 쌓였으니까. 근데 그게 응용력으로 결정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황소 문제는 항상 뒤통수 치는 시험이다 그랬죠. 네. 모르는 게 계속 나와요. 새롭게. 이상으로 황소 시험과 준비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부에서 만나요.